안녕하세요.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우리가 좀 이 날씨가 추울 때는 많이 웅크려지고 긴장하고 막 이러잖아요. 그럼 나중에 집에 오면 이렇게 따뜻한 데 방에 있으면은 이렇게 몸이 노골노골해지면서 막 잠이 오고 막 이럴 때는 따뜻한 군고구마도 생각이 나고 막 이러는데 그 군고구마 까서 드시면서 저랑 또 공부해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이거는 넘칠람. 우리가 이제 뭐 약을 오남용한다 뭐 이런다든가 뭐 남발한다 뭐 외래어를 남발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남획 지나치게 많이 뭐 이렇게 뭐 이게 물고기 잡을 때 남획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아니면 직권 남용한다 뭐 이런 얘기할 때 그럼 이거는 뒤에 이렇게 생긴 글자는 이거는 볼감. 이제 볼감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 신하신 옆에 이제 이 신하신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거 누라자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릇명 위에 피올로 볼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 그릇명 그러니까 세수대야를 보고 그 세수대에 담긴 물이라고 본다 이런 뜻도 있어요. 이거는 그 만약에 피올로 본다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그 선지 피가 엉기는 거를 본다. 그릇에 담겨 있는 피가 엉기는 거를 본다. 그러니까 선지가 돼가는 과정을 본다 이런 뜻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그릇명에다가 이게 물로 봐갖고 그러니까는 그 세수대에 그 담겨 있는 물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비춰본다.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.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는 넘칠람에서는 이게 볼감할 때 미음 음을 빌려준 역할만 한 거예요. 넘친다 했으니까 물이 넘치는 거고 그죠? 우리가 이게 대야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물을 붓고 거기서 세수를 하면 모르는데 그 수도물을 틀어놓고 계속 이렇게 흘러 넘칠 동안 이게 그 수도를 잠그지 않고 한다 그러면 이게 넘쳐 흐르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그럴 때 넘칠람. 그러니까 이제 뭐 범람한다. 왜 물이 이게 장마 때 보면은 그 원래 그 뭐 이게 예를 들어서 흐르는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넘쳐서 이게 막 도로가로 넘어오고 그러면은 범람한다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여름에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범람하다 할 때도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설을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외우시기 편한 걸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글자가 조합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설명을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미음으로 넘어갈게요. 여기 넘칠람을 일단 쓰고 앞에 물수 자, 그 다음에 미음 부분에는 이거는 무역할 무. 자, 이 무역할 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만든 물건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하고 또 아니면은 우리한테 없는 거를 뭐 수입을 한다든지 할 때 무역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잖아요. 그죠? 말 그대로 무역 할 때 쓰는데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수주대토 할 때도 설명을 했어요. 이거는 토끼묘자인데 밑에 조개표를 쓰기 위해서 짧게 쓴 것 뿐이에요. 우리가 보통 대나무죽도 이렇게 다리 길게 써도 대죽머리 이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 대답답 같은 경우 이게 짧게 나오잖아요.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토끼묘에서 이거 길게 안 나오고 짧게 나온 것 뿐이에요. 그 우리 수주대토 할 때도 이 그 농부가 그 죽은 토끼를 갖다가 시장에다 팔고 거기서 이제 돈으로 바꿔오고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토끼를 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무역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물건을 보내고 그러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오고 이러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 토끼묘가 들어가는 글자들이 상당히 이게 많이 나와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버들류 얘도 버들류도 마찬가지로 이 토끼묘가 나오고 아니면은 여기에 머무를 류 같은 경우에도 머무를 류도 여기 토끼묘가 나오고 아니면은 묘금도 유 왜 유비할 때 이렇게 요것도 묘금도 이렇게
성씨에 이제 주로 쓰잖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 김씨다, 이씨다 그러면 그 성씨가 딱 하나, 그 글자를 하나 쓰면 되잖아요. 예를 들어 김씨면 세금 쓰면 되고, 이씨면은 오얀이자 쓰면 되는데, 유씨는 버들류자 쓰는 사람이 있고, 묘금도 유자 쓰는 사람도 있고, 인월도 유 쓰는 사람도 있고, 이러다 보니까 유씨들이 만나면은 그런 걸 자기 이름을 파자로 막 얘기하잖아요. 나는 버들류야, 나는 묘금도유야, 나는 인월도유야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성이 하나, 그러니까 이게 한자가 다른데 음이 같다 보니까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파자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그럴 때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 토끼가 이렇게 토끼가 나오듯이 여기도 그 무역할 무에도 토끼가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 다음 비유 부분에 봉알봉. 이 봉알봉은 뭐 뭘 봉쇄한다. 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뭐 봉쇄한다 그러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. 아니면 봉인. 이렇게 우리 투표 이런 거 할 때 보면 종이 이렇게 딱 붙여놓고 그 뜯은 흔적 안 나오게 이 얇은 종이를 붙여놓잖아요. 도장 꽝 찍어놓고. 아니면 세자를 책봉하다. 뭐 봉건주의다. 뭐 봉합하다. 아니면 봉고파직한다.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이 봉알봉 같은 경우에는 이 쌍토규가 나오잖아요. 이거는 자 흑토가 두 개다 해서 쌍토규 그러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 뭐 이성계도 자기가 조선을 이제 건국할 때 자기 혼자 된 게 아니잖아요. 옆에 그 밀어주는 신하가 있었잖아요. 그런 사람을 공신 그러잖아요.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한테 이제 공신이다 보니까 공신전 이게 그 토지를 주는 거예요. 그 토지를 주면 이렇게 만약에 토지가 이제 이렇게 밭이 이렇게 여러 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갑의 밭이고 이건 을 뭐 이게 병의 밭이다.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땅이 소유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나라 거라고 쳐봐봐요.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 농사를 지으라고 이제 빌려준 거고,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을 받는데 이게 나라에서 준 땅이라고 쳐봐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땅을 공신한테 이제 줬다고 쳐봐봐요. 이 땅을. 그러면 공신한테 준 땅은 좀 더 흙을 더 돋워서 구별을 지었다 이래요. 다른 땅하고 이거는 공신이 받는 땅이다 해갖고 흙을 좀 더 많이 이렇게 그 쌓아놨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 쌍토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만큼 흙이 더 많이 쌓여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거는 마디초는 말 그대로 그 다른 땅보다 조금 더 흙을 더 쌓아놓은 모습을 말하는 거고 다른 말로 또 법도촌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러니까 법에서 이거는 나라에서 왕이 신하에게 공신에게 준 하사한 땅이다. 그러니까 땅을 아예 그 경작권을 주는 거지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그 땅을 줬을 때 이거는 그만큼 이제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. 나라에서 나에게 준 땅이다. 그러니까 소유권을 준 건 아니지만 경작권을 준 것이다.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흙을 갖다 돋아놨다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여기서 봉한다는 거는 이 세자 책봉하듯이 너에게 세자로 임명한다 이렇게 하듯이 이 땅은 너에게 하사한다. 이게 소유권이 아닌 이제 그 경작권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봉한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땅을 감히 넘보지는 못하는 거죠. 임금이 하사한 거니까 이제 이런 말로도 쓰이고 그래서 여기 이 글자 같은 경우에는 왜 우리가 봉건주의 봉건 사회다 할 때는 그 땅을 영주가 다 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그 뭐랄까 하인 이게 천민들은 바깥을 못 나가잖아요. 이 안에서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. 이런 것처럼 여기에 딱 봉해졌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노비 이런 사람이 물건이나 다름이 없잖아요. 그죠?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이런 것처럼 봉한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게 명령 이게 하는 거죠. 그러니까는 왕이 이거는 경작은 너가 해 이렇게 딱 명령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땅은 그 누구도 넘보지 마. 내가 하사한 땅이야. 이제 이 사람의 경작권을 줬어. 뭐 이런 거고 이런 것처럼 이 봉한다는 거는 왜 봉투, 편지 봉투에 이렇게 풀로다 딱 붙여버려서 더 이상 열어보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. 봉한다는 그 뜻 자체에서도. 그렇기 때문에 이 봉할봉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봉건 사회 이런 것도 있지만 세자를 책봉한다 할 때도 봉자 이거를 쓴다는 거. 그러니까는 의미가
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이게 딱 봉쇄한다 해서 막는다는 그런 말 말고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됐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외우실 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. 자, 그러면 오늘 배운 이 그 넘칠람에다가 또 무역할 무자에다가 자, 무역할 무에다가 그 다음에 봉할봉 이래서 세 글자를 배웠는데 또 이렇게 계속 이어서 내일도 또 공부하도록 해요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.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